돈이 다가 아니야.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없지. 며느리는 비웃듯이 어머니, 그건 돈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건강도 못 챙겨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속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늦겨울 오후 정순의 집은 햇살이 짧게 머물다 가는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직접 무친 시금치, 얇게 지진 동태전, 그리고 된장국이 놓여 있었어요. 벽시계는 3시를 조금 넘겼고 문 앞의 고무장갑에서는 물이 아직 떨어지고 있었지요. 초인종이 울리자 정수는 앞치마 끈을 매만지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진호와 며느리 은주가 신발을 정리하며 들어섰고 아이의 패딩에는 공원 모래가 조금 묻어 있었어요. 짧은 안부가 오가고 세 사람은 바로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바닥을 가르며 멈췄고 국그릇에서 김이 고요하게 흘렀지요. 정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돈은 중요한 거 아니다. 건강 잃으면 소용없다. 먼저 건강부터 챙겨라. 그 말은 오래 준비된 듯 천천히 식탁을 건넜어요. 은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간을 아주 조금 접었습니다. 그래도 돈 있어야 건강도 챙기죠.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정수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손끝이 그릇 가장자리를 의미 없이 문질렀지요. 진호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아이에게 김치를 잘라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창문 밖 햇빛은 식탁 한쪽에만 내려앉아 반찬의 색을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반찬통을 정리하듯 방향을 돌리고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한번 켰다가 껐어요. 정수는 국을 한번 떠서 입에 대었다가 숟가락을 그릇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먼저다. 그녀의 말은 낮았고 오래된 나무의 결처럼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은주는 시선을 창문에 두었고 진호는 그 말을 끝까지 듣는 표정으로 조용했지요. 벽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또렷하게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 김은 서서히 옅어지고 말들은 접시 가장자리로 밀려났어요. 그날의 공기는 말보다 침묵의 모양을 더 선명히 남겼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난 뒤 정수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식기들은 이미 씻어두었지만 젖은 행주가 식탁 모서리에 걸려 있었어요.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창문 너머로는 이웃집 TV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정수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지요. 머릿속에는 은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돈 있어야 건강도 챙기죠. 그 한마디가 오래된 나무 틈처럼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고 안에는 손때 묻은 통장과 낡은 가족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어린 진호가 어깨에 매달려 있었고 남편은 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돈 없어도 참 행복했는데. 잠시 후 이웃 영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자고 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찬물이 담긴 보온병 냄새가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요. 영숙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그랬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돈 걱정이 많으니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은 좀 곱게 하지. 어른 앞인데 영숙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정수는 찻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런가 봐. 그 말이 그의 입에선 그렇게 쉽게 나왔겠지.
영숙은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는 그래도 자식 잘 키웠잖아요. 다들 멀쩡히 살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살짝 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멀쩡히 사는 게 다는 아닌가 봐. 그 말 끝에 집안 공기가 조금 식어갔습니다. 영숙이 돌아가고 문이 닫히자 정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주방 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침대 옆 머리맡에 가족 사진을 다시 올려두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돈이다가 아니야 그래야지. 하지만 그 말 끝이 스스로에게조차 약하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길게 울었고 정순의 방 안은 그보다 더 고요했어요. 며칠 뒤 정수는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워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영양이 부족하다며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지요. 하얀 복도 끝 커튼으로 나뉜 병실에 앉은 정수는 잠시 어깨를 기대었습니다. 그 옆자리엔 비슷한 나이의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오랜 피로가 남아 있었고 말없이 창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돈은 못 줬지만 밥은 먹였지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정수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서 천천히 번졌어요. 밥을 먹였다는 게 그리 큰일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노인의 눈가엔 묘한 평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오래된 통장 생각을 했습니다. 집 서랍에 넣어둔 매달 3만 원씩 적금하던 통장이었지요. 손주 대학 갈 때 보태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아껴두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발길을 멈추고 하얀 벽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말한 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집에 돌아오자 공기는 한층 싸늘했습니다. 주방 창가에는 말라버린 화분이 있고 식탁 위엔 비워진 컵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화분을 창문 가까이 옮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손주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반가운 목소리에 정수는 얼굴이 풀렸습니다. 우리 민재 왔네. 추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돈 이야기 했어요. 돈 이야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래요. 근데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 돈이 많으면 좋긴 하지. 근데 그보다 마음이 많으면 행복하지.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음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많으면 외롭지 않거든. 그 대화가 민재의 태블릿에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은 화면 속 초록 불이 깜빡였고 그 안에는 정순의 따뜻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밥을 먹였고 마음을 나눴다. 그걸로 괜찮다. 그날 오후 식탁 위엔 오랜만에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 알림 하나가 새로 들어와 있었어요. 민재의 태블릿 음성 파일 공유됨. 그는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지요. 이어폰 한쪽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이 많으면 외롭지 않거든.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뒤이어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목소리내 진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회사로 향하던 발걸음이 잠시 서 있었어요. 전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해졌고 그는 이어폰을 꺼낸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진호는 퇴근길 카페에서 은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요즘 어머니 안부는 챙겼어? 진호의 물음에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내시겠지.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진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거 들어봐. 은주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긴 하지. 근데 그보다 마음이 많으면 행복하지. 아이의 맑은 웃음이 뒤따랐어요. 은주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민재 태블릿에 녹음된 거야. 어제 할머니랑 있었을 때.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잔소리 섞인 음악이 멀게 느껴졌지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했네. 작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어요. 당신도 힘들었잖아. 하지만 어머니 말,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았습니다. 불빛이 유리창 위로 흘러내렸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돈이 있어야 건강도 챙기죠. 그날 자신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여 목이 메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순의 번호가 화면에 떴지요.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주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 그리고 조용한 대답. 그래, 무슨 일이니? 그날 제가 괜히 그런 말 했어요. 죄송해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그런 날 있지. 나도 그랬어. 짧은 통화가 끝나고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가며 반짝였어요. 버스가 멈출 때마다 가벼운 진동이 몸을 흔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반찬통을 꺼내 새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이 오르고 냄새가 번지자 그 안엔 따뜻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마늘을 다지며 손놀림이 분주했어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엔 과일과 반찬이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장 보러 나갔다가 그냥 들렀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엔 결심이 묻어 있었지요. 정수는 잠시 놀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추운데 그냥 가지는 말고. 은주는 주방으로 들어와 쇼핑백을 풀었습니다. 반짝거리는 사과, 노랗게 익은 배, 깍두기 냄새가 퍼졌어요. 그날 말씀 제가 너무 쉽게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국을 젓는 손을 멈추고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괜찮다. 나도 괜히 잔소리처럼 들렸을 거야. 나이 들면 말이 길어지거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안엔 묘한 부끄러움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지요. 식탁 위에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이어졌어요. 은주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땐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정수는 손등을 식탁에 얹으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냥 내 새끼밥은 굶기기 싫었지. 그것만 생각했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엔 수십 년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네. 은주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당신한테 문자하려던 참이었어. 진호는 웃으며 외투를 벗고 식탁에 앉았어요. 나도 같이 먹을게. 어머니, 냄새가 너무 좋네요. 정수는 웃으며 국을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따뜻할 때 먹어야 해.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은주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돈이다가 아니란 말 이제 알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돈이 있으면 좋지만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지. 잠시 정적이 흐르고 진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마음부터 잘 챙기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수는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그래, 그 말이 제일 반갑다. 식탁 위 김이 천천히 올라오며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창밖에 겨울 해가 지고 있었고 부엌 불빛은 노랗게 번졌지요. 그날의 저녁은 말보다 따뜻한 공기로 기억될 듯 했습니다. 오래전엔 싸움의 밥상이었지만 오늘은 화해의 밥상이 되었어요. 정순의 눈가가 살짝 젖었고 그 누구도 그 눈물의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마늘을 다지고 새로 담근 된장을 작은 항아리에 옮겨 담았어요. 이건 우리 은주 좋아하겠지.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손에 묻은 된장을 살짝 털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진호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새벽부터. 그는 놀란 얼굴로 서 있었지요. 정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거 며느리네 줄 거야. 고생 많잖니. 마음 좀 넣었지. 진호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바뀌었네. 요즘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은주는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된장 한 항아리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은주야, 너도 내 딸 같아서 늘 미안하고 고맙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튼튼해진단다. 정순. 은주는 손끝으로 종이를 매만졌습니다. 편지 위로 된장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어요. 눈가가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다음 주에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자. 가까운 데라도. 진호는 잠시 놀랐다가 웃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좋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돈도 좋지만 이번엔 마음을 좀 써보고 싶어.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며칠 후 가족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기운이 스며들고 산수유꽃이 언덕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정수는 창문을 통해 바람을 맞으며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 공기가 이렇게 달았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옆자리의 은주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재가 말했다. 할머니,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할미가 맛있게 해줄게. 그 말에 아이는 한박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밝으세요. 정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그냥 마음이 좀 풀렸어.
차는 천천히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지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 정순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부자야. 은주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어머니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정수는 마당에 놓인 화분을 돌보며 따뜻한 봄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파란 하늘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은주는 집안에서 손수건을 개고 있었고 진호는 낡은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오후, 공기엔 묘한 평화가 스며 있었지요. 정수는 화분에 물을 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은주야, 저 나무 봐라. 저게 작년에 얼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봄 오니까 다시 피더라.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봄이 오면 더 젊어지시겠어요. 정수는 손을 털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살다 보면 추운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지. 근데 봄은 꼭 오더라. 그게 고마운 일이지. 은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너 잘하고 있어. 마음이 움직였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때 진호가 안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재는 어디 갔어? 은주가 대답했지요. 학교 끝나면 바로 올 거예요. 과학실 청소 맡았다네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녀석도 이제 제법이네. 마당 한가운데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햇빛이 벽에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손에는 작은 상장이 들려 있었어요. 정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재 잘했네. 공부도 좋지만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근데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까요? 정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지.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돈이 집을 차갑게 만들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은 따뜻하네요. 아빠, 엄마, 할머니 다 있으니까. 세 사람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전 자신이 몰랐던 부자의 의미라는 걸 느꼈지요. 진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은 지금 부자야.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은 마당 가득 퍼졌고 나무들은 바람에 살짝 몸을 기울였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평온한 미소가 남았지요. 며느리 은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 잊지 않을게요. 마음이 많으면 외롭지 않다는 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오래가는 부자 되는 길이지. 해질 무렵 주방에서는 따뜻한 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식탁 위를 정리하고 손주 민재가 만든 그림 하나를 냉장고에 붙였어요. 우리 집은 마음 부자라고 적혀 있는 어린 손글씨가 눈에 띄었지요.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모든 고단함이 그 한 줄로 위로받는 듯 했어요.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진호는 된장국을 한 숟갈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 국 맛 진짜 최고예요. 정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별거 없지.
그냥 마음 담은 거야.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마음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지요. 민재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부자면 진짜 부자예요? 정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마음이 부자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지. 아이의 웃음이 터졌고 그 소리에 두 어른의 웃음도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따뜻하게 덮었지요. 식사가 끝나자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같이 해. 그래야 물도 덜 쓰고 시간도 덜 심심하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부딪히며 물방울이 튀었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포근했습니다. 잠시 후 창문 밖으로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진호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오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거야. 모든 그릇을 정리한 후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의 새들이 지붕 위로 날아올랐고 하늘은 서서히 푸른 밤으로 바뀌어 갔어요. 은주는 살짝 몸을 기울여 정순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어. 주름진 손, 서로 닿은 어깨, 그 위로 번지는 주황빛 햇살, 민재의 목소리가 겹쳐집니다. 우리 집은 마음 부자예요.